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팔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 간의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지방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인지 오늘 토론합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병문 전남대학교 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구현희 교육부 지역대학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은 지방대 위기를 진단해보고 정부가 내놓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인재 중심의 균형 발전을 기조로 한 지방대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수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방대생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육성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선 지방대 전형 시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 인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의치대와 한의대, 약대 등 인기학과로 진학하는 지역 출신 인재를 붙잡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현재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하고 채용 비율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채용 할당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을 특성화에 집중 지원하고 도태된 대학은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방대 육성안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졸업 이후 우수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이미 실시되는 제도지만 채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확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원 사업 역시 기존 사업을 유지, 확대하는 것에 그쳐 효과 없는 비슷한 지원을 반복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의 지방대 육성 방안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을까? 지방대를 살리면 지역이 살아나게 될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지방대 육성 방안의 큰 방향은 교육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병문 총장님, 지역 대학, 지방대학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 지방대학의 위기, 무엇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대학의 위기, 사실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지방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의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이 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방대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서 먼 곳의 대학부터 문을 닫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자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예.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지방대학들이 최근에 와서 심각한 고통을 안고 있는데 먼저 위기의 원인은 수십 년 동안의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 때문이었다. 예. 최근에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1인당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액이 수도권의 대학의 지방보다 1.6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정부 지원액 증가율을 보더라도 지방대학에 대한 증가율이 29% 증가했는데 수도권 대학에 대한 증가는 40%에 달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 이제 근본적으로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는 의원 되시기 전에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 네. 지방대 위기 핵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방대학 위기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대학 교수라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게 된 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이제는 그 유니버시티 인 서울이다. 서울에 있으면 무조건 서울대학교다. 그만큼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는 날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위기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그런데 신입생의 충원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저는 바로 제가 이제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되면 학생들의 그 퀄리티도 사실 그 저희가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대학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적인 문제도 정말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 이대로 그 지방대학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금 저는 굉장히 그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 봅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지방대 위기 핵심 원인 짚어주셨는데 교육부에서도 두 분과 같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방대 육성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도 이제 같은 지방대 위기 의식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지병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이제 수도권 집중 정책에 의해서 지방대가 이제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된 면이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이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균형 발전 정책이 2003년부터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정도 돼서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방대 육성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면 한 뭐 20년 뭐 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방대 육성책을 해왔지만은 또 사실상 좀 방치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육성 방안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 법제화가 된다는 거고요. 예.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장기 투자, 장기 발전 전략 가능해지면 지금보다는 좀 다른 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지방대 위기를 이야기할 때 지역 인재의 그 수도권으로의 유출, 이 문제 심각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들어보셨어요? 계속 어려운 이게 이야기만 하시는 사람 거예요. 이름 같은데 예. 서울에 있는 대학들 첫 글자 딴 겁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무조건 서울로 간다. 이게 지금 돼 있어서 예. 지방의 경우에는 인재 유출이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 입학할 때 수도권으로 가지요. 편입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 입학 정원의 대학 전체의 한 34% 차지하는데 예. 실제로 수도권 대학의 입학생을 보면 48.8% 절반이 비수도권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의 과에 따라서는 전남대학 과가 나왔던 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유수한 대학에 다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도 거의 20% 정도 학생이 서울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예. 광주도 17, 8%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이게 왜 수도권으로 가느냐?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교육의 이 환경이 다릅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방대학들의 책임이냐. 이건 국가 정책이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 인재 이 할당률이랄지 이런 걸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구현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예를 들면 2003년부터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대학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나누어 먹기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과가 학교 발전과 연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것이 진일보 했다면
정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보겠다. 지역 할당제나 인재 할당을 법제화해 보겠다. 문제는 그것으로 되겠느냐. 과연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3단계에 걸쳐서 유출되고 있다. 심각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돌아오는 인재가 또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보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 졸업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인구 유출률이 제가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 2005년도에 우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9.5%였던 것이 실제로 2010년에 이르게 되면 26.7%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예. 또 강원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권의 경우는 27%에서 49%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수도권으로 대학 졸업하고 유출이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은 이제 연구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이동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산업 고도화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또 만약에 대학을 지금 말했던 3차 유출에 의해서 대학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95%는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차례 인구 유출이 말하자면 수도권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구와 인프라, 모든 자원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정상적인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늦게 교육부에서 정말 지금부터 해서 20년 후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20년 정도 기다려봐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인재 유출 현상이 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의 대학 출신 중에서 졸업하고 부산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 인재가 61%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호남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이 들어있던데요. 이게 이제 인재 유출을 좀 막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그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그 해당 지역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그 진학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좀 없는 지역의 대학에는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들이 많이 이제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게 아무래도 부산 지역의 산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대졸자들이 또 잔류하는 그 비율이 조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대학에 속해 있는 그 어떤 지역의 경제 문제랑 굉장히 이제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문제와 관련되는 정책은 이제 따로 있고 그와 상관없이 그러면 해당 지역의 인재가 좀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취업을 조금 확대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번에 그 정책을 담은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공무원 수나 공공기관의 그 직원 수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유인책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취업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잔류하는 거를 100% 해결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겠죠.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자고 그러면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화 정책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통령 산하에다가 바로 지방대학 육성이든지 대학을 살리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각 부처를 통할해서 정말 그 관리하기 전에는 풀어내기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수도권으로 지역이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또 막아야 되겠지만은 지역에 남아 있는 인재들의 그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방대 학생들의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 인재를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들을 그 지역 대학에 가게 하자. 그게 실제로는요. 지금 우리 전남대학 같은 경우 광주 전남 고등학교 출신이 85%입니다. 5%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오고 예. 나머지 한 10%가 이제 전국적으로 오는. 문제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같이 비교적 우수한 이 학생들이 모이는 이쪽에 지역 출신들을 가게 하자.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 법전원 같은 경우에 우리 출신을 소위 3분의 2 이상을 못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50%를 못 채웁니다. 전남대학 출신으로. 예.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한 절반을 하도록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아마 이런 인재를 지역대학에 좀 그 확보하게 해주면 의전원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출신들이 의전원에 들어간 학생이 적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반적인 우리 학과 전공으로 확대를 하면 이게 이 영향력이 미미할 거다. 그 다음에 채용 할당제냐 목표제냐 그 얘기 나중에 했냐 하시더라도 예. 지금 우리가 이 채용 학당제 목표제 5급 공무원을 지난 2007년부터 지금 일부 했는데 실제로 지역 할당, 지역대학 출신이 지방대학 출신 20%가 안 되면 추가로 합격시킨대요. 그동안에 이 추가로 합격된 사람이 24명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미할 텐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채용 할당제를 대기업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혁신도시 같은 데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의 이 졸업생들을 정말 50% 이상을 확보하게 한달지 이런 그 획기적인 안이어야지 그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게 큰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요. 방금 총장님께서 잠깐만요. 법전원, 의전원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법전원은 뭐고 의전원은 뭡니까? 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이고요. 예. 의전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이거든요. 예,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대학원에 인재를 뽑아놓고 보면은 이 지역 출신이 적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지역 인재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표치도 지금 달성을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만큼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뭐 그 지역의 그 특별 전형의 그 범위를 넓혀준다라고 하는 게 별반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이실 거고 예. 사실 이제 오늘 지금 그 사회자께서 총장님께 그 논의를 드렸던 것은 그 지역 대학도 뭔가 정말 학생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좀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정부 정책 뭐 이렇게만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대학 스스로도 정말 어떤 정말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그 노력이 그 있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고민을 그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뒤쪽에서 논의를 하고요. 일단은 지방대 그 학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이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예. 결국은 그 우수한 학생들이 이 수도권으로 간다는 것이 이 가장 큰 문제고 예. 특히 이 특정 대학을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경북 지역에서 아주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를 보니까 경상계열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은 1985년에 서울에 한 6위 정도에 해당했던 거예요, 수도권에. 예. 2003년에 이게 26위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학생들과 지방에 남아있는 학생 간의 격차가 있다. 그러나 대학은 능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만 우리가 이 그 핑계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이 상아탑이다. 학문하는 곳이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취업이 잘 됐거든요. 예. 이제는 결국은 학생들이 왜 서울로 가느냐 원인 중에 하나도 취업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회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 교수들의 연구 역량에 있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지방대 육성 방안을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이제 핵심 내용은 그 옆에 계신 박혜자 의원님께서도 의원 입법 그 발의를 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화가 된다는 겁니다. 법제화가 되면은 국가나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시도 같은 경우에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대 또는 뭐 지역 발전 전략을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같이 부처 간 협업 또 중앙정부와 뭐 대학 간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채용 목표제나 뭐 이제 그 공공기관 할당제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두어졌는데 사실 저희의 그 지방대 육성 방안의 가장 큰 포커스는 그 대학 특성화 정책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특성화를 구체적인 사업 플랜이 금년 말에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라 지금 아직 그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이제 그 특성화는 뭐냐면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지방의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 이거는 뭐 서울에 있는 오히려 서울대 이런 데보다 더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던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명성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서 정말 인서울, 이 서울대학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예. 그런 식의 그 어떤 명문 특성화 학과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꾸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지방대를 선택을 안 하고 또 지방대에 간 지방대생을 시장에서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취업 어디에 이제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대학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수도권 졸업생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방대가 거기서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지방대를 안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 있는 그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포커스는 이제 그 취업보다는 창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국영수 중심으로 능력 좋은 아이들이 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 콘텐츠, 문화 서비스가 이제 육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거와 좀 다른 방향으로 특성화를 좀 더 시켜서 창업도 갈 수 있고 다른 산업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중소강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지방에 있는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 특히 뭐 해외 홍보나 해외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활동력도 있고, 뭐 진취성도 있고 그런 지방대생 분들이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대학을 특성화를 시키고 그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하신 지방대 육성 방안이 네. 그 이전 것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네, 뭐 교육부에서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바람직하고요. 또 예. 저도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지방대학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역 인재를 키우는 한 방법으로서 지방대학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지 지방대학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우리가 대학에서도 키우지만은 또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정상적인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제2의 또 직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특성화 얘기가 뭐 총장님 어떻습니까? 특성화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대학 특성화는 사실 10수년 전부터 이미 주장이 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러울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채용 목표제도 그렇습니다. 실제 2011년 8월에 정말 교육부보다 더 힘센 기재부에서 8월에 발표한 게 뭐냐면 각국 공공기관의 30% 이상은 지방대학생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나 작년 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 49%, 42% 이상이 전혀 30%하고 미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200몇 개 되는 공공기관 중에서 39개는 하나도 지방대생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재부가 발표를 했고 그와 유사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 1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달성되지 않은 거.
이런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의지만으로 정말 풀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되 법제화에서 보다 조금 더 그 반대가 있더라도 다소 강력한 그 법제화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재정 지원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대학을 살리자면 재정 지원과 어찌됐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그 교육부의 그 발표에서는 재정을 어떻게 정말 그 확보할 것인지 고등교육에 대한 그 재정 교부금을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들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고등교육의 예. 재정 교부금을 그 GDP 1%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교육부가 특성화와 선도대화 이걸 지금 동시에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지방대학은 특성화하겠다고 소위 대학에서 아주 무슨 전문대학들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점대학 또는 종합대학들은 이게 유니버시티라고요. 그러면 여러 분야를 하게 되는데 여러 분야를 대학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세계적인 소위 인력을 만들어 양성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특성화로만 지방대학을 접근을 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전 분야를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시키고 지방에는 특수한 분야만 하겠다. 예. 또 이것을 지방에서 지금 자꾸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보면 산학협력, 산학연계하겠다. 지방에 산학연계할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부가 이 특성화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 지방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특성화를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병문 총리님께서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박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강제력이 그동안 제도에는 없었고 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강제력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이제 저희 일단 교육부 소관 업무가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채용 목표전 할당제가 이제 법은 없었거든요. 영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브로드하게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은 그 GDP 1%는 저희 이제 교육부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초중등 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그 GDP 1% 목표는 아직까지 달성을 이제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지방대학의 일반적인 여건도 향상을 시키면서 특성화도 같이 가려면 사실은 GDP 1% 정도 예산은 확보가 돼야 예. 가능한 일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특성화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설계는 이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 수렴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발표 내용 가운데 관심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무원 지방 지역 인재 목표 할당제 이런 부분이죠. 공공기관. 그 내용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지금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할 때 지역 인재를 한 20%까지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채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9% 정도 채용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안행부랑 같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지금 미달되고 있는 부분을 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좀 더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지금 안행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채용 목표제는 이제 5급에 한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7급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근데 7급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경쟁 시험뿐만 아니라 그 견습 직원제라고 그래서 대학의 그 추천을 받아서 이제 견습으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채용이 되는 별도 트랙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다양한 5급보다는 더 다양한 그 채용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채용 목표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안들도 같이 안행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공무원과 또 공공기관 이 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제도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잘 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 295개 공공기관 중에서 정말 그 목표치를 못 채운 그 공공기관이 122곳입니다. 그러니까 42% 정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22개 기관 중에서 한 70%가량은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축소됐거나 39개 기관 정도는 한 명도 뽑지 않은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실제 성과와는 관계없이 구호선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그 제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도 앞으로는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목표제가 아니라 할당제를 해 나가야 되고요. 이 경험에 대해서는 뭐 지역 차별이 역차별 논란이 있지만 그건 여성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여성의 비율을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미국에 썼던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 한시적인 조치였지만 그런 방법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지방대학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적극적인 할당 조치가 그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공무원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지역사회 친화적인 기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더 동력이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정부의 사업에 가령 그 입찰을 붙거나 할 때는 지역의 인재를 얼마만큼 자기네가 쓰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그걸 공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그 지역 출신 인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조치도 저는 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부 혼자서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지방대학의 이 위기는 시도지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무를 줘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대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 부분 좀 상당히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는 지금 그 구과장님이나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 권유 또는 어느 부처의 지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내에 이게 의견 조율이 됐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한다는 점. 아마 기재부나 이 안행부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결국은 이 어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해야 될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까지 확대될 기업의 이 채용 할당제 같은 것이 가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공공기관 이 공무원만 가지고는 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실제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지역의 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대 육성 법안이 나오면서 지역 인재를 통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이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무원이 자신의 진로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방대와 수도권 간의 가장 큰 격차는 정보 인프라 부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턴제라든지 기업 간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공모전 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뭐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라든지 이런 구체성 없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대학의 교육이란 게
자기 꿈과 진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업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자면 그냥 전공의 특성, 학교의 특성상 그냥 나열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 진정한 자기 꿈과 진로에 대한 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도권에 집중화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두 번째로는 대학의 서열화 문제, 이런 학벌주의를 해결을 해야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런 지원의 문제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두 가지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지방대가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대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좀 의구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터뷰드렸습니다. 방금 학생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모두가 지방대생들이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그 폭이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방대 육성 방안에 공무원 채용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 정책인 것처럼 이제 나와 있는, 물론 중요 정책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대학 특성화, 그다음에 오히려 창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히든 챔피언 같은 지역에 있는 중소광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대학에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과 상관없이 특성화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어떤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기업으로 확대돼야 된다. 결국은 앞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지방대학의 위기 왜 원인이 어디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방에 그 기업이 지방에 있고 졸업을 하고 지방에서 정주하려고 한 사람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앞에서 이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이 지방의 문제다 또는 지방 대학의 문제다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의 과제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 효과가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겁니다. 예. 지방대 육성 관련 법안 좀 제출해 놓고 계시는데 네. 여기서 드러나는 한계점 그게 보완돼 있습니까? 이제 저는 아까부터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 총장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은 네. 지방에서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또 대학을 가고 또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직장을 갖고 그러게 되면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역의 그 산업구조의 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저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예. 또 아까 국가적인 과제로 봐야 된다.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하느라고 실제로는 뭐를 두었냐면 모든 앞으로의 국가에서 정책을 할 때, 산업 정책을 할 때 지역 인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용을 분석하도록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면 그 법안 할 때 지역 인재에게 가는 혜택 또 지역 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 작업을 하도록 제가 그 법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면 꼭 뭐 취업해야 되냐, 창업하라. 이거는 그 빵 없다 그러니까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다름이 별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의해서 사실상 젊은 그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낮은 것이고요. 우리가 빌 게이츠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그 빌 게이츠가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말 한 명씩 두 명씩 나올 수 있는 인재인 것이고요. 오히려 자체 이 창업 계획이 꼼꼼하게 짜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젊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에서의 낙오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창업 계획은 정부에서 지원할 때 대단히 꼼꼼하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감안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이번 방안에 이 지방대생들이 수도권 대학생들에 비해서 격차를 느끼는 것이 이제 정보, 경험, 기회의 격차인데 이 부분은 반영이 좀 됐습니까? 일단 정보, 경험, 기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전에 누리 사업을 할 때 그 누리 사업단들, 대학에 있는 사업단들이 자체적으로 커리큘럼 개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정부가 큰 프레임을 짤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그동안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또 BK2 이런 대학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실효를 좀 거두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지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지방대학의 연구 역량을 피폐화시킨 것은 정부가 추진한 BK21 사업입니다. BK21의 경우 1단계의 경우에는 지방대학에는 대학원 학생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수도권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이 전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BK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정책 목표고 지금 일부 지금 이 세 분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해 놓으신 법안 중에 일부에서는 소위 지방대학 발전 지원 위원회 같은 것도 들어있고 지금 정부도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방대학 육성을 정말로 할 의지가 정부가 있다면 이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지방대학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국가장학 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대학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또 지방의 우수대학은 발굴해서 지원하고 부실대학은 또 구조조정한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는 역량 강화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포뮬러 원칙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포뮬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지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지표대로 점수가 나오면 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건데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장 직선제 때문에 탈락하고 그런 적이 있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랬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지표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취업률이 굉장히 큰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높지 않으면 탈락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기형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건 이제 또 폐지하겠다. 그래서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선도대학 중심으로 가고 또 거기에 미달하는 대학들은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어려운 지방대학들이 퇴출할 수 있는